10번 풀이 언제 했는데 아 맞다 10번 까먹었다. 어디 있었지? 없어졌지? 해냄새가 다 좋지? 원서 문제는 이거 다 하고 나서 숙제로 나와. 우선 그거 잠깐만 있어봐. 그냥 징그러워 한칸 내고 설명을 해줄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이지 근의 분리라는 건데 이게 좀 암기가 필요해. 근의 분리가 여기서 내가 예전에 뭐 두 분의 합이 0보다 두 분이 양수일 때, 두 분이 모두 음수일 때, 두 분의 부호가 반대일 때 세 가지 경우에 조건이 뭐 필요하다 막 그랬잖아. 그럼 반드시 세 가지가 있으면 다 써야 된다. 복습을 해보자. 자, 둘 다 양수다. 첫째,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그렇지. 크거나 같다. 둘 다 양수면 같을 수도 있지? 부호가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분의 합이 0보다 크다. 두 분의 곱도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이 모두 음수일 때 첫째 판별식이 역시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분의 합은 0보다 작지? 두 분의 곱은 0보다 크다. 세 번째, 두 분의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되든지 좀 이렇게 되든지. 그때는 뭐만 필요해? 두 분의 곱만 0보다 작다. 여기서 판별식 따질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 왜? 어차피 서로 다른 도 실근이니까 무조건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때는 두 분의 곱만 따지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경우의 수를 다 외워야 된다고 했지. 세 가지, 한 가지. 마찬가지로 지금 하는 것도 근의 분리인데 근의 분리라고 해. 자, 이것도 외울 때 다행히 우리가 두 문자를 따서 외워. 그래서 외울 때 너희들이 까먹지 않도록 판함축 이렇게 하면 돼. 판함축. 얘도 세 가지야, 세 가지. 자, 판은 딱 떠오르는 게 판별식이지. 함, 수가, 축은 축의 방정식. 그래서 외울 때 판함축 이렇게 하면 돼. 판함축, 판별식, 함수가, 축의 방정식 이렇게. 그럼 안 까먹어. 자, 어떨 때 이걸 쓰냐면 두 분이 모두 누구보다 크다. 뭐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자, 이 참수를 얘기하자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자. a가 있으면 되기. 뭐라고 할까? p보다 크다. 자, a는 양수라고 전제를 하자. a는 양수니까 아래로 오르는 걸 전제를 하자. 자, 두 분이 모두 p보다 크다. 어떻게 그려야 돼? 자, 여기가 알파와 베타야. 두 분인데, 자, p보다 크니까 이렇게 좌표 평면이 나타날 수 있니? 두 근이 모두 p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큰 거야, 안 큰 거야? 아니, x값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야, 작은 거야? 두 근이 p보다 큰 거야, 맞잖아? 이게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지금, 그지? 근은 누구랑 같다고 그랬어? x축과의 교점에 x좌표 같다고 그랬잖아. 그럴 때 판별식이 우선 어때야 될까? 자, 판함축대로요. 판별식 d는 0보다 어때야 될까? 자, 이때 두 분은 같아도 될까 안 될까? 두 분이 같으면 중근이잖아. 같아도 돼 안 돼? 같으면 접하는 거잖아. 이러면 돼. 그러니까 두 분이란 말은 같은지 다른지를 모르는 거야. 두 분이 같으면은 이렇게 p보다 크기만 하면 되잖아, 어차피.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함수값. 자, 함수값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fx라고 하자. 자, 이게 y는 fx야.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자, 이게 p일 때 함수값이 뭐야? fp. 자, 요점의 함수값 fp는 0보다 어떻게 해야 돼? 지금 x축보다 위에 써야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fp는 0보다 크다. 이게 함수값이야. fp가 0보다 크다는 범위. 거기서 뭐가 나올 거야. 세 번째, 축의 방정식. 자, 축은 여기서 대칭 축은 누구냐? 이거를 표준형으로 굳이 보시자면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5 빼기 4a분의 b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야. 표준형으로 고치자면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지. 자,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b는 어때야 돼? 이 대칭축은 p보다 오른쪽에 있지. 그럼 p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p보다 커야 돼.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fp는 양수다. 근데 내가 이걸 이제 양수라고 했을 때 전제가 아래로 볼록이었지. 아래로 볼록일 때가 전제야. 만약에 이게 위로 볼록이 돼버리면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지. 예를 들어 위로 볼록이라고 보자.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알파야, 베타야. 여기가 p야. 그럼 이때 어떻게 돼? fp가 x축보다 밑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때는 음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걸 전제로 한 거야 나는 지금.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려서 판단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fp가 양수다 이건 아니야. 알았어?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해. 이런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봐. 외울 때는 하나축으로 외워. 판별식, 함수값, 축의 방정식. 요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개라도 빼먹으면 얘도 답이 안 나와. 다 외워야 돼. 판별식, 함수값, 축의 방정식 세 가지 조건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 두 분이 모두 p보다 크다일 땐 이렇게 구하면 돼. 그 다음에 두 분이 반대로 모두 p보다 작다. 그럼 그려봐야 돼. 맞아. 자, 여기가 알파 베타인데 p가 여기 있으면 두 분이 모두 p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겠지.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야. 파남축. 판별식은 역시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접해도 돼. 어차피. 이거 상관없다. 그 다음에 함수값. 자, 이것도 y는 fx라면 이게 y는 fx일 때, 자, fp는 어때? fp는 양수지? 축의 방정식. 자, 마이너스 2의 분의 b가 이때는 어때? 축이 어디 있어야 돼? p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p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한 축으로 이렇게 외워.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게 좋아. 이거를 각각의 경우에 이거 자체를 외우려고 하면 못 외워. 그냥 파란 축만 외워. 파란 축만 외우고 그려봐서 이때는 fp가 0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b 축이 p보다 이때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고 축이 이때는 p보다 작으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작다. 그려서 생각해야지. 이거를 뭐 외워서 보려고 그러면 뭐 헷갈려? 당연히 헷갈리지.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 사이에. 예를 들어 여기 p가 있다고 해.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판별식은 0보다 어떨까? 우선 이 알파 베타는 이때 같을 수가 있니? 두 근 사이에 누가 존재하려면 두 근이 같으면 돼? 두 근이 다른 게 존재잖아.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 당연히 판별식은 어때야 돼?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때? 무조건 0보다 크니까 이건 판별식을 안 따져. 판별식 따질 필요 없다. 내가 말했지. 따질 필요 없을 때 따지는 거는 바보 같은 거라고 했어. 시간 낭비라고 해서 이때는 판별식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왜? 당연히 두 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기 때문에 굳이 안 따져도 돼. 함수값. 자, 이게 y는 fx야. 자, 일단 어때? fp가 양수야, 음수야? fp가 양수야, 음수야? x축보다 밑에 있잖아. y 값이 p일 때 y가 음수지? f가 음수야. 자, 축의 방정식 따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축은 딱 대칭축이 여기야. 근데 p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알파 베타 사이에만 있으면 되지 축보다 큰지 작은지는 알아도 돼? 몰라. 이거 알 필요가 없는 거잖아. 축도 따질 필요가 없어. 문제 딱 하나야. FP가 음수라는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때는 딱 하나의 조건 알겠니? 마치 뭐가 맞니? 우리 아까 두 분이 부호가 다를 때 한 개만 따지듯이 얘도 마찬가지고 두 분 사이에 P가 존재한다? FP가 음수다. 알았지? 이것도 무조건 음수 아니야.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돼? P가 여기 있으면 FP가 양수 되지?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 달라. 난 아래로 올라오고 전제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려봐야 돼. 너희들이 이걸 그려봐야지 어떤 꼴인지 보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자꾸 그려보는 연습을 하란 말이야. 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하나가 더 있긴 해. 딱 하나. 자, 이번엔 반대로. 두 분이 P와 Q 사이에 있다. 자, 그래프를 보면 이런 꼴이야. 두 분이 P와 Q 사이에 있다. 자, 그럼 얘는 뭘 따져야 되냐? 우선 판별식. 자, T는 어떻게 될까요? 보다. 두 분이 같아도 되겠지. 첫 배도 어차피 P와 Q 사이에 있으면 돼. 자, 함수 값이 중요한데. 자, 이게 y는 fx라면 fp는 양수, 그지? fq도 양수가 돼야 돼. 맞니? 둘 다 양수여야 돼. fp도 양수. and fq도 양수. 함수값 fp, fq 모두 빠져야 될 때. 세 번째, 축의 방정식. 자, 축의 방정식 여기 있겠지? 마이너스 2분의 t가 p와 q의 사이에 있어요. 사이. 자, 축의 방정식은 P와 Q의 사이에 있어야 된다. 맞니? 얘도 파남축으로 외우면 돼. 근데 함수값이 몇 개야 지금?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FP도 양수, FQ도 양수. 알았지? 그렇지. 크게 네 가지 유형이야. 두 분이 모두 P보다 클 때, P보다 작을 때, 두 분 사이에 P가 있을 때, 두 분이 P와 Q 사이에 있을 때. 이 네 가지 유형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따져봐야 되고, 두 분 사이에 P가 있을 때만 한 가지 조건만 따지면 된다. 그래서 판함축이라고 여기는 그 정석에도 그런 말이 안 나와. 그래서 판함축이라고 그거를 써놔. 판함축. 판별식, 함수값, 축의 방정식. 정리해요. 이거는 너희들이 따로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기 있나? 여기서는 판함축에 대한 개념 유형이는 따로 안 나와. 바로 최대 최소 그걸로 들어가니까 정리를 해놔. 원래 다른 교재는 나오거든. 자, 어쨌든 보기 1번. 자, 그래프가 그려보자. 자, C는 뭐야? X에다 연계했을 때 C 뭐야? Y 절편이 0수네. 여기가 C고. 자, 이건 뭐야? X에다 1 대입한 거야. 1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자, X가 1일 때 지금 Y 값이 1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음수니까 1, B가 뭐 1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지. 그러면서 X제곱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올라오니까 대충 그려 이렇게. 자, 이런 그래프라고 해. 자,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면 한근은 무조건 어디 있니? 0과 1 사이에 존재하겠지. 맞지? 그래서 0일 때 y값이 양수고 1일 때 y값이 음수면 이 사이에 무조건 한 개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는 게 어디에 나오냐? 위조건 1에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럴 거냐면 나중에 뭐의 정리라고 그러냐? 뭐의 정리냐? 사이값의 정리라고 해. 사이값의 정리. 그래서 위조건 1에서 나중에 배워. 얘가 연속이고 연속이란 말은 안 끊어졌다는 얘기야.
F0이 양수, F1이 음수면 0과 1 사이에 최소한 교점이 하나 생기겠지? 이런 거 우리가 사이값 정리라고 해 나중에. 그냥 나중에 미적분 할 때 다시 배울 거야. 어쨌든. 자, 그 다음에 10-6번을 보자. 10-6번 해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조건, 근해 분리 조건을 이용해서 다 푸는 거야. 이제.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자, 아까 하남축 할 때 첫 번째 조건이었지? 자, 그래프를 그려. 그냥 무조건 이럴 때는 그리고 시작해 항상. 아, X제곱해서 양수니까 아래로 올라오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니까 1이 여기 있어야겠다. 그럼 판, 함, 축만 머릿속에서 기억하면 돼. 판별식은 자, 판별식은 짝수공식 쓰자. m제곱 빼기 3m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함수가 f1. 자, 이게 fx면 f1은 양수지. 자, 이게 fx면 여기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1 빼기 2m 3m이 0보다 크다.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세 번째, 축의 방정식. 자, 얘를 표준형으로 붙이면 x 빼기 m의 제곱 빼기 m제곱 더하기 3m. 즉 x가 m일 때네. 즉 x가 m이 여기야 여기. m이 1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돼. 다 만족해야 돼 이거. 내가 그래서 다 따지라고 그랬어. 한 개라도 빼먹으면 답 안 나와. 파남축을 꼭 외우라는 말이야 그래서. 자, 우선 이거와 이거의 공통된 범위 누구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크다? 당연히 1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럼 얘랑 얘의 공통된 범위 얘니까 다시 얘랑 얘의 공통된 범위를 구해봐. 0 이하이거나 3 이상이다와 1보다 크다. 어디야? 그래서 m은 3 이상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공통된 범위로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파남축을 다 외워야 돼. 두 번째, 자, 그리하여도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1이 여기 있겠지. 여기 알파 베타네. 그럼 똑같아 아까 판별식. 자, 판별식이 0보다 아까 어떻게 했어? 크거나 같다는 거 똑같지? 여기서 이거 그대로 써보자. 그 다음에 함수값 f1이 얘도 양수지? 위로 가니까 양수니까 역시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축의 방정식이 여기가 아까 축의 m이지. m이 이거는 반대지.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랑 반대인 거야. 얘랑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거 공통된 범위 뭐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랑 또 공통된 범위를 구하면 0 이하이거나 3 이상이다. 얘랑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개라도 빼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답이 안 나와. 다 외워야 돼. 그래서 하나씩 꼭 기억해. 그래프를 그리면서 생각하는 거야. 항상 그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야? 한근은 누구보다 크고 또 누구보다 작다. 세 번째, 한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근은 1보다 작다. 자기 아까 어떤 꼴이야?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그치?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작다. 즉 아까 우리가 세 번째요.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자, 조건 몇 개? 한 개. 이때는 뭐야? F1이 이게 fx라면 x에다 1 대입하면 1 빼기 2m 더하기 3m이지? 0보다 작지? F1이 이렇게 있으니까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걸 갖고 또 판별식 따지고 앉아있고 막 그럴 필요가 절대 없다. 판별식 따지지 마. 헛수고야. 어차피 0보다 크기 때문에.
자, 그럼 너희들은 그 밑에 거 2개 다 해보자. 10다 10번. 자, 답이 나오니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그랬지. 자, 10-10번에 1번 보자. 두 실근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림이 이렇게 그리네. 자, 우선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짝수공식에 판별식 쓰면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2 이상이다 나오고, 함수가 f-2는 양수지, f-2는 양수,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양수에서 m은 3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추계방정식. 자, 이거를 표준형으로 고치면 x 빼기 m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뒤에는 뭐 따로 구할 필요 없다. 우리는 오직 추계방정식만 구하면 되니까. x는 m 빼기 3인데, 자, 축이 어디야? 여기지,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m은 1보다 크다. 자, 우선 m은 1보다 크다, 3보다 작다. 얘와 얘의 공통된 범위 뭐야?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얘와 얘의 공통된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게 제일 쉬워.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2 이상이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공통된 범위 여기네. 2 이상, 3 미만이 된다. 세 가지 다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파남축을 다 외워야 돼. 하나로 빼먹으면 답이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가 두 분 사이에 있네. 이거는 편하다, 그치? 조건 하나밖에 없다. f 마이너스 1가 음수네. 마이너스 1이 빼서 0보다 작다. m은 3보다 크다. 이준아, 그지? 답 나왔어? 자, 다음에 155페이지 마지막. 자, 이게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이제 아래로 블록이야. x축에서 양수니까 이렇게 돼 있지. 항문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다른 항문은 1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있으면, 자, 항문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다른 항문은 1보다 크다가 나오지, 그지? 그럼 이 조건이니까 여기서는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 우선 판별식 따져야 될까? 그 판별식 따져야 되니? 야, 여기와 여기 사이에 얘가 있고 다른 하나는 1보다 크면 이건 서로 같을 수가 없잖아.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여기서 판별식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봤을 때 그래프상에서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명확하다. 그때는 판별식 안 따져도 돼. 알겠지? 그 다음에 함수 값은 따져야지. 자, f-1은 자, 이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더하기 2m 빼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m 빼기 1인데 얘가 0보다 크지? 자, y값이 0보다 크다. 3m 빼기 1이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돼가지. 그 다음에 f1은 분수지? 밑에 있으니까 1 대입하면 2 빼기 2m 더하기 2 더하기 m 빼기 1은 0보다 작다. 마이너스 m 더하기 3은 m은 3보다 크다? 그럼 3분의 1보다 크다? 3보다 크다의 공통된 범위 3보다 크다겠다, 그치? 그럼 이거 말고 축은 따져야 되니? 축의 방식 따져야 될까? 축도 따질 필요가 없어. 왜? 축이 여기 때 1이 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아무 관계가 없잖아 지금 얘랑은. 그러니까 축이 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축을 기준으로 뭐 왼쪽 오른쪽으로 따질 여기서는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오직 f-1은 양수고 f1은 음수다. 이것만 구해주면 돼. 그 둘의 공통된 범위니까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두 근이 자, 이게 아까 했던 네 번째 유형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지? 자, 이때도 판별식 우선 4분의 비공식을 했더니 자, 짝수 공식의 판별식 쓰자. n-1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n-1이지. b 프라임 제곱 빼기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n-를 묶어버리자고. n-1, n-3. 자,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자, 판별식에서 이렇게 나오고 함수값. 자, 함수값 이거 두 개 다 따져야 돼. 이렇게 위로 있으면 f-1도 양수, f1도 양수. 자, f-1이 아까 얘였지? 얘가 양수니까 m은 3분의 1보다 크다 그대로 나오네. 그다음에 f1은 아까 뭐였냐면 마이너스 m 더하기 3이지? 그것도 양수. m은 3보다 작다. 합치면 3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의 방정식. 자, 이거 표준형으로 고치면 2로 묶으면 x제곱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지? 2로 묶으면 x제곱 빼기 n-. 그럼 x에게서 2로 나온 다음에 제곱하니까 4분의 n-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뒤는 몰라도 돼. 그럼 x 빼기 2분의 n-1의 제곱 이런 식이겠지, 그치? 그럼 축이 뭐야? x는 자 2분의 n-1이지? 자 2분의 n-1이 어때야 돼?
여기가 축이 여기 x값이 2분의 n-1이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지? 자, 이거 곱해 1 더해. 자, 그럼 나와서 여기서 식이 이 세 개의 공통된 범위야. 제일 복잡해. 얘가 따질 게 제일 많아. 그래서 얘는 실수를 안 하게 잘 봐야 돼. 조건을 다 외워야 되고, 하남수. 여기서 함수값도 두 개 다 따져야 돼. F-1과 F를 다 따져야 돼. 그럼 우선 얘와 얘의 공통된 범위 구해보자. 3보다 잠깐 똑같고 3분의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의 공통된 범위 얘지. 얘가 이제 얘랑 따지면 되겠다 이지. 그럼 이제 M은 1 이하이거나 3 이상이 나와. 3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3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 이게 3이 겹치잖아? 얘는 3 이상이다. 얘는 3보다 작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3은 어쨌든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안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겹칠 때 이렇게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3 이상이다 이렇게. 우선 3은 겹치니 안 겹치니? 둘이 3 겹쳐 안 겹쳐? 안 겹치지? 얘는 동호가 있지만 얘는 동호가 없으니까 안 겹치지? 공통된 범위가 아니야? 그럼 어디야? 3분의 1보다 크고 1 이하가 된다. 따질 게 많아. 하남축에서 너희들 부동식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틀려버리면 다 틀려. 범위 4개, 크게 4개야. 왜냐면 F-F를 2개 따져야 되기 때문에 한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함수값 2개가 0보다 크거나 크다. 그 다음에 마지막 축의 방정식 사이에 있다. 크게 이렇게 4가지를 따져야 돼. 이거 잘해야 돼. 이게 제일 복잡해. 자, 맨 마지막 거 다 해보자. 다시 1번.
그래서 2번에 1번이 뭔 말인가 싶겠지. 판별식이 0 이상이다 해서 범위가 뭐냐? 4분의 D 공식을 썼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니?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로 우선 보자. 얘부터 설명할게.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조건 3개 파남축이야. 판별식은 0 이상이라고 했어. 자, 짝수 공식의 판별식 쓰자. 이렇게 식이 나오지, 그지? 이거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애매 범위를 구하려고 판별식, 이거의 판별식을 구해봐. 지금 이거의 판별식을 구해봐. 짝수 공식 쓰면 1 빼기 2니까 음수지. 자, 어때? 이때는 얘가 m제곱이 만약에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올라오지. 이게 m이라고 하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 이게 m축이야. 이건 x축 대신 m축과의 교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그래프가 이거 아래로 올라오면서 어쩌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냐 안 되니? 그러면 모든 n값에 대해서 y값이 다 어때? 양수지? 0보다 크게 나왔다는 게 항상 성립하지? 그 m을 보면 뭐야? 모든 실수야. 내가 나중에 이것도 이제 2차 방학 구동식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예전부터 계속 설명했던 거야. 이거 중요하다. 이거는 이렇게 알아둬라. 아래로 몰록이면서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그래프상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단 말이야, y값이. 그럼 0보다 클 때 m의 범위는 모든 실수. 그래서 1번에서는 따로 범위가 제한이 안 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이거 또 나오니까 계속 설명하니까 외워. 아래로 몰록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무조건 성립한다. 0보다 크다면. 자, 2번은 f-1인데 대입했더니 양보다 크지? f-1 양수, f1도 양수. 그럼 거기서 이 공통된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6분의 1보다 작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축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고쳤더니 x는 마이너스 m이 축이네. 자, 마이너스 m은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자, m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동은 반대가 되면서 얘가 1로 오고 얘가 1로 오지? 그럼 얘와 얘의 공통된 범위를 구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안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6분의 1보다 작다가 들어가니까 그냥 얘가 답이 되는 거지. 왜? 얘는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얘와 얘의 공통된 범위는 뭐니까? 모든 실수랑 공통된 범위 해도 당연히 얘가 되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그럼 f-1은 음수지? f1은 양수지? 그럼 얘와 얘의 공통된 범위니까 6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말한 이 조건들, 파남축 조건은 반드시 외워야 돼. 근데 이거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두 근의 양수일 때,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조건. 그 다음에 요거 판근의 분리 조건. 요거는 너희들이 자주 까먹는단 말이야. 머릿속에 기억을 해라. 파남축. 얘는 조건이 몇 개다, 세 개다. 기억을 해야 돼. 다 했고, 이거 내가 시험지를 이거는 설명을 맨 마지막에 내가 설명하다 말았지. 10번 그때. 알파 제곱이 6%입니까? 자, 이거 되게 복잡하다고 그랬어. 봐봐. 우선 얘가 통분하면 이렇게 되지. 근데 얘가 0이라는 건 누가 0이야? 분자가 0인 거야, 분자가.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도 0이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도 0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가만히 되겠냐?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그지? 그 다음에 요 식을 또 활용한 거야.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마이너스 감마라고 하고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마이너스 감마분의 1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 통분을 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감마분의 1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지. 마이너스 감마는 마이너스 감마분의 1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감마 제곱은 알파 베타가 되지. 둘 다 플러스가 되면서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알파일 거 아니야? 그럼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은 뭐가 돼? 마이너스 알파분의 1.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니까 자 여기다 마이너스 알파 대입하면 베타분의 감마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또 이렇게 보면 알파 제곱은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하면 베타 제곱은 알파 감마.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가 한 번씩 나오게 알파 제곱이면 감마 제곱이면 알파 베타, 베타 제곱이면 알파 감마, 알파 제곱이면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식이 유도가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 대신에 감마 제곱, 여기 대신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면 결국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도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이거 세 개를 유도한다, 그지? 그럼 이걸로 양변을 이제 알파 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눈 거야. 그럼 나누면 어떻게 되냐? 알파 제곱 1이고 그 다음에 알파분의 베타의 제곱 이거 나눈 건 맞냐? 내가 뭘로 나눠야 되냐? 알파 베타 맞지?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하면 이게 복잡해지니까 베타 제곱 대신에 이거를 먼저 대입한 거야. 베타 제곱 대신에 우선 나누기 전에 이거를 바꿔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대신에 알파 감마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제곱 나누면 이 식이 이제 바뀌면 어떻게 돼? 알파분의 감마의 제곱이지? 알파분의 감마의 제곱 알파 약분되니까 알파분의 감마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면 알파 제곱이니까 1. 그럼 이거를 알파분의 감마를 t로 치환하면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 그럼 t는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에 넣는 거야.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꿀마 1 빼기 3이니까 루트 3 i 이렇게 쓴 거야 지금, 그지? 그러면은 알파분의 감마랑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i면 만약에 편례 알파분의 감마는 전체 편례는 2분의 마이너스 빼기 루트 3i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지금, 그지? 근데 알파 제곱이 베타 감마라는 식에서 자, 요 시기를 지금 유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자, 여기를 예를 들어서 양변을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 베타로 나누자. 알파 베타. 자, 여기서 얘를 알파 제곱은 베타 감마에서 알파 베타로 똑같이 나눈다고 생각해봐. 나눠주면서 베타분의 감마는 약분되면서 알파분의 감마와 똑같아지지. 베타분의 감마는 알파분의 감마와 똑같아지는 거야. 그치? 내가 이걸 왜 유도했냐면 결국 지금 얘 더하기 얘를 구하라는 건데 베타분의 감마가 뭐와 같은 거야? 베타분의 알파가 알파분의 감마와 같은 거야. 그래서 얘를 바꿨으면 뭐가 같냐면 지금 알파분의 감마 더하기 알파분의 감마의 편례와 똑같은 말이지. 왜? 베타분의 알파가 알파분의 감마와 똑같다는 식이 지금 유도가 됐잖아요. 베타분의 알파가 알파분의 감마와 똑같으니까 결국 얘와 얘의 편례 복소수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내가 알파분의 감마를 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두 개 더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이거 없어지고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결국 이게 아니지. 이거 더하면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이건 너희들한테 너무 어려운 문제 줬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안 나오지 절대. 그래서 우선 얘를 통분해서 이게 0이라는 걸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얘고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얘에서 지금 요 식을 유도를 해야 돼. 요거를 유도하면 나머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유도가 된단 말이야. 그럼 알파 베타 대신 감마 제곱
베타 감마 대신 알파 제곱, 감마 알파 대신 베타 제곱 더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0이 나오지. 여기서 베타 제곱 대신 알파 감마를 대입해서 양변을 또 알파 제곱으로 나눈 거야. 나눠서 결국 알파분의 감마에 대한 2차식을 나눈 거지. 2차식. 그래서 알파분의 감마가 편례 알파분의 감마.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는 결국 누구와 같다? 베타분의 알파는 알파분의 감마와 같다. 그걸 유도해서 결국 얘 더하기 얘가 똑같은 거지. 이거 더하기 마이너스 1. 이거는 그냥 방법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수밖에 없지. 이걸 뭐 실제로 풀다가 생각이 나겠니? 안 나? 되게 어려운 문제. 너무 어려운 걸 줬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다 했어. 시험표까지 다 했고 숙제는 지금 여기 우선 유형문에는 근해 분리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근해 분리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118쪽까지는 최대 전까지 649번까지 하고 649번까지 풀고 번호로 해줄게. 번호로. 그다음에 686번부터 125쪽에서 129쪽까지 하는데 뭐 최대치가 들어가 있는 문제는 푸지 마. 안 배웠습니다. 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 나오면 푸지 마. 안 배운 거나. 하트 C도 해야 돼. 하트 C도 하는데 최대치에서 나오는 말은 안 풀어도 돼. 뭐 넓이의 최대값 구하시오, 뭐 최대 넓이를 가질 때 뭐 이런 거. 최대 11번은 그냥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정답을 좀 내줄 거야 내가. 그래서 다음 주에 금요일날 시험할 거니까 정답을 연습 문제를 안 푼 게 있어가지고 좀 내줄 건데 얘만 하면 좀 많이 정답까지 좀 많지. 우선은 유형오늘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유형오늘 위주로 계속 풀어야 돼. 유형오늘. 그래서 유형오늘이 지금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 앞에 부분 특히. 그래서 부분을 좀 많이 풀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아직 열심히 대학합니다. 시험 범위까지는 다 했는데 아마 너희들 지금 중간에 깜깜한 부분이 너무 많을 거야. 깜깜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 보충을 내일 12시 이후에 왔으면 좋겠는데 내일 2시에 올 수 있는 사람 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오지. 강제로 와야 나 이렇게 해야지. 어쨌든 응? 월요일 날도 월수잖아. 월수. 금요일 날에 시험 보니까 안 돼. 월수 중에 우선 너희들 무조건 일찍 와. 일찍 못 오는 사람도 들어와. 일찍 못 오는 사람. 한 4시 방학이잖아. 빼놓다. 너희들 방학이잖아 지금. 4시쯤. 4시. 4시. 일요일 날 와요. 조금 빨리. 수요일? 저 일요일 날 와요. 일요일? 일요일은 내가 안 오는데. 근데 와서 공부하는 건 돼.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내가 있진 않으니까. 와도 되긴 해. 월요일 날 4시에 못 오는 사람. 월요일 날. 그래. 저 3시서 4시부터 뭐 한다고? 3시부터 2시간. 아, 2시간이야? 5시에 오는 거 와도 돼. 4시쯤에 와서 나랑 좀 하다가 들어가면 돼. 나는 지금 월요일부터 다음 주부터 특강이 들어가. 그래서 12시부터 3시간까지 수업을 해 또. 그러면서 4시부터 봐주려고 또 온단 말이야. 최대한 시험 전에 볼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4시쯤에 와봐. 어디로 오냐면 608호로 한번 와봐. 608호. 4시쯤 와서 너희들 다 웬만하면 와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지? 근데 이번 기만 어렵지. 항상 어려운 문제 나와. 전체를 만든 거. 내가 내질 않아서 몰라. 근데 내가 문제는 안 봤어 아직.
근데 쉽진 않지 그래도. 너희가 알잖아. 10문제, 10문제, 8문제 이렇게 나오잖아. 분명했지? 고난도 문제가 8문제야. 제일 어려운 게. 여기 연속 문제랑 그다음에 여기에서 시스템 그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 나머지는 뭐 3, 4, 5점 중에 3, 4점은 쉬운 거 내겠지. 그러니까 기초도 힘내야 되고 잘 해야지. 아무튼 유형문 문제를 위주로 많이 풀어봐. 유형문 위에서 나오는 문제를 위주로 풀어보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연습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볼 거야. 정서 연습 문제를 좀 안 풀어봤으니까. 하여튼 와 월요일날 일찍 4시쯤 있지? 그런 사람은 나한테 얘기를 해.